오늘부터 양자역학 문제풀이 과정에서 대칭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양자역학을 한 학기 수업 분량만큼 또는 그 이상 공부한 적이 있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래도 표기법이나 용어를 활용하는 의미에서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을 살짝 되짚어 보기로 하죠. 양자역학의 구성 요소는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요. 첫 번째, 상태 벡터들이 있어요. 상태 벡터들을 파동함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상태 벡터들은 힐베르트 공간의 원소예요. 힐베르트 공간이 유한 차원일 때는 선형대수 교과서에 나오는 벡터 공간과 다를 게 없고요. 무한 차원일 때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만 웬만하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로 해요. 두 번째, 관측 가능량, observable들이 있어요. 관측 가능량은 힐베르트 공간에 작용하는 연산자 중에 자기 수반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이에요. 앞으로 짧게 관측량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세 번째, 해밀토니안이라고 특별한 지위에 있는 관측량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특별하죠? 해밀토니안은 양자역학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지배해요. 시간에 따른 변화, 타임 에볼루션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죠. 편의상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경우만 고려하기로 해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상태 벡터 기준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슈레딩거 관점이라고 하고, 상태 벡터의 시간 변화가 만족하는 방정식을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어떤 관측량의 기대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상을 보고 싶으면 관측량 연산자는 그대로 두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상태 벡터를 이용해 기대값을 계산하면 돼요.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측량 기준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하이젠베르크 관점이라고 해요. 관측량의 시간 변화가 만족하는 방정식을 하이젠베르크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어떤 관측량의 기대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상을 하이젠베르크 관점에서 보고 싶으면 상태 벡터는 그대로 두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관측량 연산자를 이용해 기대값을 계산하면 돼요. 물론 슈레딩거 관점에서 보든 하이젠베르크 관점에서 보든 기대값은 정확히 같게 나와요. 고전역학에서나 양자역학에서나 보존량 개념이 무척 중요한데요. 양자역학에서의 보존량은 해밀토니안과 서로 가환 조건을 만족하는 관측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보존량은 슈레딩거 관점에서나 하이젠베르크 관점에서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고요. 기대값을 계산해도 역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서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어떤 해밀토니안이 주어졌을 때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하는 일이에요. 그 결과를 보통 에너지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 에너지 스펙트럼은 연속적일 수도 있고 불연속적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편의상 불연속적인 스펙트럼만 다루기로 해요. 에너지 고유값들을 가장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고 고유 벡터들은 정교, 직교 조건을 만족하도록 조정해 두었다고 해요. 가장 낮은 에너지에 해당하는 상태 벡터를 바닥 상태, 다른 모든 상태 벡터들을 들뜬 상태라고 부르죠. 에너지 스펙트럼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딱 하나만 언급할게요. 초기 조건으로 주어진 임의의 상태 벡터를 에너지 고유 상태로 분해하면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상을 간단한 방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양자역학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에너지 스펙트럼에 중첩도가 있는 경우를 마주치게 되어요. 두 개 이상의 상태 벡터가 같은 에너지 값을 가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비슷한 값 말고 수학적으로 정확히 같은 값만 취급하기로 해요. 같은 에너지 값을 갖는 상태 벡터들의 모든 가능한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벡터 공간이 전체 힐베르트 공간의 부분 공간을 이루는데요. 그 부분 공간의 차원을 중첩도라고 불러요. 에너지 스펙트럼의 중첩도가 있을 때에도 전체 힐베르트 공간을 에너지 고유값에 따라 부분 공간으로 분해할 수 있어요. 여기 적은 식에서 첨자 L은
서로 다른 에너지 값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첨자 L이 에너지 고유값을 나타내고 소문자 H 첨자 L이 중첩도를 나타내요. 에너지 스펙트럼의 중첩도는 종종 대칭성과 연결이 되어요. 어떤 대칭성과도 관련 없는 정말 우연한 중첩도도 존재할 수 있지만 유명한 양자역학 문제의 중첩도 중 상당수는 대칭성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칭성 개념은 변환과 불변성 개념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죠. 양자역학에서 변화는 항상 유니터리 연산자로 구현되어요. 유니터리 연산자의 특징은 두 벡터 사이의 내적이 변환 전과 후에 같은 값을 준다는 점이에요. 내적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불변성은 해밀토니안과 서로 가환이라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불변량 개념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이제 중첩도와 대칭성을 연결할 준비가 되었는데요. 어떤 에너지 고유값을 갖는 상태 벡터 사이에 대칭 변환 u를 가해서 새로운 벡터 카이를 얻어요. 계산을 조금만 해보면 카이 역시 같은 고유값을 갖는 고유 상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대칭 변환과 해밀토니안이 서로 가환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야 하죠. 이 결과를 놓고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가능성은 중첩도가 1인 경우 새로운 벡터 카이가 원래 벡터 사이에 정비례하는 거예요. 규격 조건을 고려하면 비례상수는 절대값이 1인 복소수만 가능하죠. 다른 가능성은 중첩도가 1보다 큰 경우 카이가 사이에 정비례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벡터 사이의 내적의 절대값은 1보다 작고 두 벡터는 서로 선형 독립이에요. 에너지 스펙트럼의 중첩도가 대칭성과 연관이 있을 때에는 힐베르트 공간 위에서 군의 표현 이론을 펼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의 표현에는 벡터 공간이 필요한데요. 양자역학 문제에서는 힐베르트 공간의 부분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해밀토니안과 서로 가환인 연산자만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에너지 값을 갖는 부분 공간들은 대칭 연산자에 의해 연결되지 않는 독립적인 표현을 이룰 거예요. 각 부분 공간 H첨자L이 가약 표현을 이루는지 아니면 기약 표현을 이루는지는 조금 더 따져 봐야 알 수 있어요. 양자역학의 힐베르트 공간이 표현 이론의 벡터 공간들로 분해되는 과정을 추적할 때 아주 편리한 도구가 있어요. 바로 분배함수, partition function이라는 건데요. 분배함수의 정의는 소위 볼츠만 연산자라고 해서 지수함수 위에 -1 곱하기 베타라는 양의 상수 곱하기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올려놓아서 만든 연산자를 도입한 다음에 힐베르트 공간 전체에 대해 자취, 트레이스를 계산하는 거예요. 참고로 분배함수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물리 분야는 통계물리이고 거기서 베타라는 상수의 의미는 온도의 역수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통계물리를 열심히 공부할 생각은 없고요. 에너지 스펙트럼의 생성함수라는 관점에서 분배함수를 사용하기로 해요. 에너지 스펙트럼의 중복도가 없을 때에는 각각의 에너지 고유값에 대해 볼츠만 인자, 즉 지수함수 위에 마이너스 베타 에너지 값들을 계산해서 순서대로 더하면 되어요. 합의 범위는 유한할 수도 있고 무한할 수도 있는데요. 웬만한 양자역학계에서 무한합도 잘 수렴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중복도가 있을 때에는 같은 에너지 값을 갖는 상태들을 한데 묶어서 표현하는 것이 편리해요. 이미 눈치챈 분들도 있겠지만 자취, 트레이스를 취하는 일은 우리가 표현이론 공부할 때도 아주 큰 쓸모가 있었죠. 예, 표현의 지표도 행렬의 자취를 통해 정의되었어요. 분배함수를 정의할 때 볼츠만 연산자에다 대칭의 변환에 해당하는 유니터리 연산자를 곱한 뒤에 자취를 계산하면 각 에너지 고유값의 볼츠만 인자가 해당 부분 공간의 표현의 지표와 곱해져서 나와요. 에너지 고유값은 고정해 둔 채로 표현의 약분을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약 표현의 지표를 기약 표현의 지표의 선형 결합으로 다시 쓰는 작업도 할 수 있겠죠. 방금 전까지는 에너지 고유값을 먼저 고정해 놓고 표현의 약분을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순서를 뒤바꿔서 기약 표현을 하나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스펙트럼만 뽑아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에 공부한 사용 연산자를 분배함수 정의에 삽입하면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적어둔 사용 연산자의 일반적인 정의에 비추어서 왼쪽에 적어둔 분배함수의 사용 결과가 말이 되는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론을 구체적인 예시에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양자역학기회 중에 불연속적인 에너지 스펙트럼을 갖는 것으로 가장 간단한 것이 무엇이죠? 예, 단진동 Simple Harmonic Oscillator입니다. 단진동 문제의 에너지 스펙트럼 계산 어떻게 하는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위치 x와 운동량 p의 선형결합으로 소위 사다리 연산자라고 불리는 A 대거 연산자들을 정의하고 A를 가했을 때 사라지는 상태를 바닥 상태로 정의한 다음 바닥 상태에 A 대거 연산자를 원하는 횟수만큼 가해서 모든 들뜬 상태를 만들어요. 에너지 고유값들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점이 단진동 문제의 아주 별난 특징이죠. 단진동계의 대칭성으로는 좌우 반전, parity를 들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위치 x와 운동량 p의 부호를 동시에 뒤집는 건데요. 고전역학에서 x와 p의 부호를 뒤집는 건 금방 상상이 되죠. 양자역학적으로는 파동함수를 x에 관한 함수로 보았을 때 함수의 그래프를 좌우 반전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좌우 반전 대칭성을 약간 추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도 있는데요. 좌우 반전에 해당하는 대칭 변환을 대문자 J라고 부르기로 해요. J가 위치 X나 운동량 P 같은 연산자와 어떤 대수적인 관계를 만족해야 할까요? 예, 좌우 반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부호를 적절히 주어야 하겠죠. J가 해밀토니안과 서로 가환이라는 사실과도 잘 맞아 떨어지고요. 좌우 반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J를 2번 연속 가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요. 항등 연산자 I와 좌우 반전 연산자 J를 한데 모으면 순환군 Z2를 이룬다고 볼 수 있겠죠. 단진동의 에너지 고유 상태에 좌우 반전 연산자 J를 가하면 어떤 고유값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바닥 상태가 좌우 반전에 대해 불변이라는 사실을 보이는 데 조금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모든 들뜬 상태의 좌우 반전 고유값이 결정이 되어요. 짝수 번째 상태는 플러스 1, 홀수 번째 상태는 마이너스 1. 그 결과를 요약해서 J는 마이너스 1의 A 대거 A 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확장된 분배함수의 정의에 단진동계의 에너지 고유값과 좌우 반전 고유값을 대입하면 간단한 기하급수가 나와요. 항등원에 해당하는 분배함수는 h바 오메가만큼의 볼츠만 인자를 공비로 하는 급수가 되고요. 좌우 반전 J에 해당하는 분배함수를 계산할 때는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공비를 사용하면 되죠. 항등 연산자 I와 좌우 반전 연산자 J를 간단히 조합해서 사형 연산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좌우 반전 고유값이 플러스 1인 짝수 부분 공간의 분배함수 따로, 좌우 반전 고유값이 마이너스 1인 홀수 부분 공간의 분배함수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주제로 단진동보다 조금 더 복잡한 예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역시 공간 1차원에 좌우 대칭인 포텐셜 우물이 있는 모양인데요. 단진동 문제와 달리 포텐셜의 극소값이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총 2개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포텐셜 모양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느냐와 무관하게 모든 대칭 포텐셜 우물에 대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정성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로 해요. 조금 극단적인 예시에서 출발할게요. 포텐셜이 좌우 대칭을 이루는 2개의 우물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두 우물 사이의 벽 부분에서의 포텐셜 값이 무한대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양자 터널링 효과도 무시할 수 있고 좌우 양쪽에 따로따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바닥 상태들이 존재해요. 두 파동함수의 에너지 고유값은 대칭성에 의해 정확히 같겠죠. 두 파동함수의 선형결합을 적당히 취해도 역시 에너지 값은 변하지 않아요. 물론 좌우 반전 대칭 입장에서 보면 우함수, 기함수 조합으로 선형결합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제 시작인데요. 양쪽 우물 사이의 벽을 살짝 낮춰서 포텐셜의 최대값이 앞서 언급한 바닥 상태의 에너지 값보다는 여전히 훨씬 크지만 유한한 값을 갖는 경우를 살펴보죠. 무한 장벽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더 이상 양자 터널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왼쪽 파동함수와 오른쪽 파동함수가 서로 미약하게나마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건데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정확히 풀지 못하더라도 대칭성을 활용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야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